자, 공익의 실체설 가정설 제3부. 자, 마지막 문제 기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의 첫 번째 문제는 2023년 행정사 문제 72페이지 5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공익의 실체설과 가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1번. 사익과 차별화되는, 자, 요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사익과 구별화되는 공익. 그러면서 공익은 사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실체설은 공익이 행정의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니은은 실체설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행정의 조정자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이건 실체설이 아니고 가정설이 되고, 그 다음 디귿. 이해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규범적 절대 가치는 이거는 실체설에 해당되는 거죠. 틀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지방개정법에 규정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준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가정설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가정설에서는 공익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했죠. 또 공익은 가정적, 제도적, 절차적 국면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재정민주주의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가정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 리얼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자, 다음 문제. 자, 55번 바로 밑에 56번 문제.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효과성은 그 목표의 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했고, 그 다음에 능률성은 투입대 산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과성이 아니라 능률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능률성은 이게 1, 2번이 같은 맥락이죠. 사회 문제 해결 정도가 이게 바로 목표의 달성 정도, 바로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효과성을. 그래서 이 목표의 달성 정도, 효과성을 의미한다 하면 안 되죠. 능률성은 목표의 달성 정도, 목표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능률성은 사회 문제 해결 정도, 목표의 달성 정도, 그게 바로 효과성인데 그걸 의미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고. 자, 어떤 해결 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다. 우리가 효과성과 능률성은 대립적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의 분석은 효과를 합해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효과성에서 이런 개념을 배웠죠. 이 효과성은 비용이나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했죠. 자, 그거를 이해했다면은 이 비용 효과 분석은 효과를 합배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효과성이 비용이나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효과성은 항상 합해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합해 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제 능률성 측면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입 대 산출. 그런데 이 효과성이 그런 투입이나 비용이나 투입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합해 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해 놓고요. 그 다음에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과 마찬가지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이 세 개 다 효과성하고 능률성하고 민주성은 바로 본질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자, 다음 문제. 페이지는 64페이지고 기출은 2023년 지방직 7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죠.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외성. 이 가외성의 우리 내용 정리 배웠던 거 한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가외성이라는 것은 이 행정에서 했던 초과분,
잉여분을 말한다 했죠.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은 이 능률성과는 어떤 대칭되는 개념이고, 불확실성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을 방지하여 어떤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제고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성 장치의 사례가 뭐 권력 분립, 양원제, 법원의 3심제, 그리고 연방제도 이런 게 있다라고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성의 내용에 뭐 중첩성, 중복성, 그리고 등전이 현상, 요거는 나중에 그 문제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해성의 여기 일반적인 의미가 나오고 있네요.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의 대응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한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공익의 실체설. 뒤에 보면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을 산물로 본다 하면서 뒤에 지금 서술한 거는 요거는 바로 가정설을 말한 것이죠. 2번 틀린 거고. 자, 기계적 효율성. 같은 말, 기계적 능률성. 자, 우리가 기계적 능률성, 기계적 효율성이 있으면 대립되는 개념이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효율성이라 했습니다. 기계적 능률성은 바로 이제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나온 개념이고,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효율성은 인간관계론이나 통치기능설에서 강조된 능률관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회 목적의 어떤 실현, 그렇죠. 인간적 차원의 어떤 실현, 민주적 능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설명한 거는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다차원적 이익들 간의 통합 조정 등을 내용을 한다. 요거는 사회적 효율성, 사회적 능률성을 말하는 것이죠.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4번 선지를 봐야 됩니다. 수평적 형평성. 그러면 이제 뭐하고 대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수직적 형평성하고 구별해야 되겠죠. 자, 수평성 형평성은 바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했고, 수직적 형평성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 요 말은 지금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말을 보세요. 실적과 능력의 차이로 인한 상이한 배분을 용이한다는데 실적제. 자, 이거 구별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수평적 형평성의 예시를 여러 가지 예우라 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부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법률 앞에서 평등, 그 다음에 동일한 혜택에 대한 동일한 대가 지불,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그게 바로 실적주의를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실적주의는 수평적 형평성에 해당된다 했고, 자, 우리가 이제 수직적 형평성은 그 예시 또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가 누진 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제, 그리고 공직 임용상의 어떤 대표 관료제, 그 임용 할당제, 이런 건 이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수직적 형평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야 됩니다. 바로 실적주의는요, 수평적 형평성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대표 관료제, 임용 할당제, 대표 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실적주의 요거는 수평적 형평성이 맞는데 뒤에 서술한 것, 다른 사람은 다르게 취급한다. 이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바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 자, 다음 문제 50페이지. 50페이지고 기출은 2021년 해경 승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시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참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자, 1번 기억을 보세요. 실체설은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자, 공익을 사익의 총합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가정설이죠. 그리고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요거는 바로 가정설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틀렸고. 자, 일단 실체설 가정설부터 먼저 디귿을 먼저 봅시다. 가정설은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 했죠. 공익이 사익보다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이야기하는 거는 가정설이 아니라 바로 실체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디귿은 틀렸고, 자, Rawls is
정의론. 이건 다음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자, 롤스의 정의론. 자,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정의의 제1원리가 바로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를 말하고 정의의 제2원리가 조정의 원리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롤스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시되고 제2원리 내에서 기회균등의 원리가 또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요점을 생각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롤스는 사회정의의 원리에 의하면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며 제2원리는 차동조정의 원리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제2원리 내에서 충돌이 생길 때는 차등 원리가 기회균등 원리에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동 원리에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 자, 40페이지. 자, 요 기출은 2021년 국회지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가죠. 보기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적절하게 묶은 것을 세워냈죠. 각각 5가지의 가정설인지 실체설인지 그걸 먼저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를 보죠.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정설을 말하는 거죠. 공익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 그게 이제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가정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공익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 타협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요것도 가정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익의 실체는 도덕적 절대적 가치. 도덕적 절대 가치는 이거는 실체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민주주의 절차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정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는 공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요거는 실체설이 되죠. 보편성. 자, 그러면 가정설끼리 묶은 것은 나가 되겠죠. 그리고 실체설은 마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는 3부까지, 실체설, 공익의 실체설, 가정설, 3개년도 홀수 다 풀었고요. 다음에는 롤스의 정의론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잘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